애들 들어온 다음에 시작하죠.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도 전부 다 기록이 되게 돼 있어서 기록은 되거든요. 끊었다가 다시 하면 될 거예요. 다 금방 들어왔네요. 자, 4조. 2조. 네, 2조. 2반 2조. 현준아 들어왔어? 네, 들어왔습니다. 이 친구 자, 띄우고 봅시다. 화면 공유했습니다. 발표 시작해. 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시나리오, 컨셉, 조닝, 스페이스 프로그램, 공간 다이어그램, 저희 매스 스터디, 대지 계획, 평면 계획, 그리고 모형과 마무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나리오입니다. 저희 클라이언트는 슬라의 남매가 있는 30대 중반 부부입니다. 남편은 일주일 중 4일은 기존에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본인의 회사로 출퇴근을 하고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에만 내려와서 가족과 시간을 같이 보내고자 합니다. 아내는 유명한 첼리스트 출신으로 사고로 인해 왼손을 다친 후에 은퇴하고 남편의 사업을 같이 하다 아이들의 질병과 도시에 대한 염증으로 경기도 묻혀 있는 땅에 주택을 짓고 직접 아이의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스라에 있는 아들은 9세로 피아니스트가 되고자 하고 아토피를 앓고 있으며 딸은 7세로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천식을 앓고 있습니다. 이들의 요구사항으로는 간단한 공예나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홈시어터와 아들 연습실 그리고 큰 욕조와 황토방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내부 마감을 편백나무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컨셉입니다. 컨셉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먼저 교회와 도시의 서로 상반되는 아이디어들을 정리한 다이어그램입니다. 도시는 인공적이고 복잡하며 그리고 주거의 형태가 일반적으로 아파트이며 공기가 좋지 않고 일과 스트레스가 쌓이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아이디어로는 이제 자연 친화적이고 맑은 공기가 있으며 한적하고 또 주거의 형태가 일반적으로 주택의 형태이며 휴식과 치유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구성원들을 도시의 각종 위해 요소로부터 분리하고 자연 속에서 그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와 이제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와 그 자연의 치유적인 요소를 통해 치유의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해소하는 공간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조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컨셉이 조닝에서 잘 나타날 수 있게 각 층별로 조닝 계획을 할 때 크게 정신적 치유와 육체적 치유로 구분을 하고 각 층별로 1층은 정신적 치유, 3층은 육체적 치유, 그리고 2층은 그 두 요소들이 각각 혼재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 각자가 1, 3층에서 휴식과 개인적인 작업을 하고 2층에서 다시 모여 함께 그런 함께 공유하는 공간을 구성하기로 구성했습니다. 다음은 스페이스 프로그램입니다. 각 층별로 사용된 모듈과 그 넓이를 정리한 표입니다. 2층의 넓이가 3층보다 훨씬 넓어서 자연스럽게 베란다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공간 다이어그램입니다. 1층 공간 다이어그램을 보게 되면 중심이 되는 현관 복도에서 각 실로 가지처럼 뻗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2층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거실에서 부엌, 홈시어터, 공부방, 욕실 등으로 이제 뻗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층도 홀과 복도를 중심으로 서재, 안방, 자녀방으로 뻗어나가는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연물의 나무를 염두에 두고 공간을 구성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다음은 공간 다이어그램과 조닝을 바탕으로 한 매스 스터디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단순하게 조닝 계획을 바탕으로 그냥 모듈을 적층시킨 모형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첫 번째 케이스를 바탕으로 형태의 변형을 통해서 인면의 다양성을 확보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두 번째 케이스의 장점인 인면의 다양성과 이제 단점인 향을 좀 보완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마지막 케이스는 세 번째 케이스를 바탕으로 이제 컨셉인 자연을 어떻게 하면 형태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 중앙에서 그 각실이 가지처럼 뻗어나가는 나무를 염두에 두고 나무와 비슷한 이미지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케이스를 바탕으로 이제 디벨롭 시킨 결과물입니다. 다음 배치 계획입니다. 이제 경기도 모처에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4m 막다른 도로와 접해 있고 대지 면적은 500평방미터이며 건축 면적은 136.72평방미터, 연면적은 228.73평방미터, 건폐율은 27.34%, 용적률은 46.69%입니다. 동선을 보시게 되면은 4m 도로에서 보행자 통로와 차량 통로를 분리시킴을 통해서 이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컨셉인 자연과 치유를 적용시킬 때 공간 다이어그램과 조닝을 통해서 치유의 요소는 어느 정도 적용시켰지만 배치 단계에서 자연을 어떻게 주거에 잘 녹아들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요소인 물과 대기 그리고 이제 땅을 건물과 주변 입지적인 요소를 통해서 주거에 녹아들게 했습니다. 배치 다이어그램입니다. 건물 정면에는 호수, 즉 숲권이 위치해 있고 건물 뒤편에 있는 이제 숲과 이런 자연물들이 그 주거에 깨끗한 공기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평면 계획입니다. 1층 평면을 보시게 되면 현관을 통해서 연습실, 공방, 그 화장실을 통해 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은 바로 그 저희 3 곱하기 3 모듈을 4개 쓴 거실이 보입니다. 거실을 통해서 이제 욕실, 화장실 그리고 화장실을 통해서 탈의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했고 황토방으로 갈 수도 있고 이제 부엌과 홈시어터, 공부방으로 갈 수 있는 이제 가지처럼 뻗어나가는 그런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3층 평면입니다. 3층 평면 또한 계단에서 올라오면 정면에 베란다가 위치해 있고 그리고 이제 북쪽에는 서재가 있고 이제 동측 베란다로 갈 수 있는 통로가 있으며 이제 자녀방과 복도를 통해서 안방 그리고 안방에 안방에 있는 공간이 그 파우더와 드레스룸에 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메스와 이제 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감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메스를 발전시킬 때 첫 번째 메스가 나왔을 때는 컨셉이 구체화되지 않고 추상적인 개념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컨셉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컨셉을 자연과 치유로 구체화시키고 나니 건물의 평면, 대지계획, 실 구성에 자연스럽게 컨셉이 녹아들었습니다. 설계에 있어서 컨셉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2조 설계에서 눈에 띄고 잘 한 부분, 그러니까 인상적인 부분은 지금 이 모델에서 나타나듯이 일단 굉장히 자유로운 상상력을 표현했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택이란 이런 거야. 우리가 주택 평면을 설계하다 보면 기능적으로 합리적으로 설계를 하게 되고 그래서 나오는 형태가 우리에게 익숙한 형태가 나와요. 그래, 그럴 거야. 그럴 줄 알았어. 아니면 뭐 그래 하는 이런 형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가들이 주택 설계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런 면에서
일단 기존의 어떤 그 주택의 형태 틀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렇게 표현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높이 사용.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이거 1층 한번 볼까요? 1층? 지금 3계층으로 해서 1층 부분에서 정신적인 아니면 2층은 정신적인 입장이 섞인 3층은 육체적인 이렇게 해가지고 치유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집에 처음에 들어오면 1층에서 이제 우리가 현관을 통해서 이 집에 대한 첫인상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1층 부분이 좀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삭막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층에 여기 지금 보면은 현관 부분으로 이렇게 현관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네,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1층에 딱 들어왔을 때 이름이 뭐야? 박현준입니다. 박현준? 예, 박현준이가 이 집에 만약에 문을 열고 이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간다고 따졌을 때 들어가면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1층에다가 거실이라든가 이런 공용 공간을 두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택은 어느 면에서 좀 따뜻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주택에 앉아도 들어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게 일단 2층까지 올라가야지 돼. 그러니까 1층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느낌이 잘못하면 상당히 좀 삭막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연습실에 우리가 사람이 항상 있는 게 아니고 공방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1층 부분 좀 더 여유 있게 설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1층의 현관 부분에 지금 이게 미닫이 창으로 해가지고 미닫이 문으로 해서 이렇게 놨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화장실 문 열고 들어가잖아. 네, 그러면 여기 신발장하고 여기다 놔야 될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 네, 공간이 너무 작아. 너무 작고 음, 그다 현관 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또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아무도 없단 말이야.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1층 부분으로 일정 부분은 좀 끌고 내려오고 1층을 좀 더 조금은 1층을 지금보다 볼륨을 키우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미조에게 전체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주택이라는 건 좀 따뜻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 사람이고 건물이고 무엇이고 간에 우리가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 만나는 현관을 통해서 들어갔을 때 만나는 공간이 뭔가 좀 따뜻하고 밝고 이런 분위기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그런 면에서 1층에 계단실의 위치라든가 아니면 1층에 실을 조금은 좀 다른 어떤 실이 들어왔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층에 있어 화장실이 이게 좀 3m 모듈을 쓴 것 같은데 네, 화장실이 3m, 3m 모듈을 쓸 필요가 있을까? 너무 많이 남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 팀이 수정 보완하고 발표하면 어떨까 싶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택이란 이런 것이야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를 깨는 그런 아주 자유로운 상상력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 교수님도 얘기해 주시고요. 네, 배치 계획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서 보면 그 차량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주차를 하게 되면 여기는 주차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네, 아니면은 주차를 이렇게 가서 주차를 뒤쪽에 한다든지 그런 좀 수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차가 주차가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좀 생각이 났는데 주차하고 나면 어떻게 들어가? 1층 평면 한번 봅시다. 주차를 했어. 내가 차를 세웠어. 그럼 어떻게 들어가? 요 돌아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아마 저렇게 돌아서 들어가면 돌아서 들어갈 때마다 이거 지금 누가 설계했냐 욕 엄청나게 할 거야. 나는 저 광복동 롯데백화점 지하 주차장 들어갈 때마다 내가 욕을 해요. 굉장히 힘들어서. 근데 예를 들어 주차장에서 우리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 주차장에서 바로 들어가야지 돼. 바로. 근데 저 주차장이 실내화돼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비가 온다든가 그랬을 때 어떤 짐을 가지고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1층 공간이 외부와 이렇게 어떻게 만난가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지금 1층 평면을 보면 외부와 만날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현관으로 들어오는 거 외에는 그러니까 내 욕심 같아서 연습실에서도 밖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 공방에서도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 1층 부분에서 외부와 만나는 부분을 우리가 테라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네, 바닥을 깔아가지고 그래서 연습실에서 날 좋은 날 기분 좋은 날 창문을 열고 아니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수 있고 공방에서도 나갈 수 있고 또 그 부분에 뒤에 주차장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다면 1층 공간과 훨씬 더 연결이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네, 얘기? 없습니다. 자 그러면 딴 얘기 없으면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 수정을 할 때 1조, 아니 2조 네. 수정할 때 지금 얘기한 부분들을 가지고 1층의 공방, 창고, 연습실, 화장실 중에서 어떤 부분을 2층에서 끌고 내려오고 어떤 부분을 2층으로 옮길 것인가 하는 걸 한번 고민을 해봐. 그래서 1층과 2층 부분의 공용 공간, 가족이 함께 쓰는 공간을 갖다가 좀 끌고 내려오고 지금 이게 사실 만약에 공사 이렇게 한다면 1층이 너무 네. 작아서 1층 평면하고 2층 평면을 보면 지금 2층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1층이 2층을 이렇게 떠받들고 있기가 되게 힘들어져. 그래서 1층 부분은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 2층에서도 2층에 저 욕실과 화장실과 황토방이 있는 부분 네. 그 부분은 너무 공간을 많이 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 욕실은 뭐 할까요? 저기서 욕실이 이제 가족탕 같은 느낌으로. 가족탕 거 엄마 아빠 너 같이 들어갈까? 네. 같이 들어가기엔 작아요. 아, 혼자 쓰기엔 크고. 그래서 내 생각엔 그럼 욕실과 황토방과 화장실도 조금 더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 지금 저 욕실 옆에 있는 공간은 뭐로 쓸 거야? 욕실 옆에 있는 공간이 거실 공간입니다. 요 공간. 제 거실이랑? 화면에서 잘 안 보여가지고 이 공간 말씀하시는 그래 거예요? 그래 그래. 그거 뭘로 쓸 거야? 거실 공간으로 쓸 거실 계획입니다. 공간으로 쓰면 그 것이라고 밑에 것이라고 두 개 잘라지거든. 예. 근데 좀 그렇게 쓰기에는 그 부분이 좀 아까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고민을 해봐. 네. 근데 저 공부방은 누가 쓰는 거야? 공부방은 이제 자녀 2명이 쓰는 공간입니다. 얘들은 저 밤에 잘 때는 위로 올라가는 3층으로? 예. 3층이 어디로? 거기로? 예, 여기 3. 예. 공부방하고 자녀방이 두 개가 같은 공간에 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2층 보자. 2층. 2층에 지금 홈시어터 있는 공간 있잖아. 예. 그 공간하고 공부방하고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2층에 있는 공부방하고 그 침실하고 같이 올린다든가 해서 하여튼 네. 공부방하고 침실 자는 방하고 같은 한 세트로 이렇게 붙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가 친구를 데리고 오면 한번 어렸을 때 생각해봐. 지금도 친구를 데리고 오면 방에 들어가잖아. 엄마 아빠 거실에 있으니까. 네. 그러면 방에서 놀다가 뭐 이렇게 다시 간단 말이야. 근데 공부방하고 침실하고 두 명이 같이 쓰는 거니까 그걸 한 세트로 묶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런 걸 좀 고민을 한번 해봐. 오케이,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태까지 했듯이 저희가 잠깐 끊고 다시 또 할게요. 밥 먹고. 얘기를 좀 할까요? 응. 지금부터 밥 먹고 2시에 다시 모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2시에 모여서 네 팀, 네 개 조 안 한 조 2시에 모여서 합시다. 2시부터.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예.